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경남의 아파트 가격이 시 단위를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피해 내려온 법인 부동산들이 아파트를 대거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함양 남계서원은 서원의 위상에 맞게 교육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에 새 활주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위험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동차 부품업계가 은행 빚을 내서 버티고 있는데 이마저도 한계라고 합니다. 최근 경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피해 내려온 법인 부동산들이 아파트를 대거 매입했기 때문인데요. 이 여파로 경남의 법인 아파트 매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도 여전합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되던 아파트 200가구를 최근 법인 부동산들이 매입했습니다. 2인 법인으로 해가지고 분양 아파트 한 200개 40짜리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샀다고. 실제로 2달 전 김해에서 이뤄진 법인의 아파트 매입은 도내 전체 1,126가구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981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김해 다음으로는 거제와 창원 성산구, 의창구 순이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여파로 지난 5월 법인 아파트 매입량은 역대 최고치, 전체 거래량 대비 법인 매입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는 그 아파트 값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갭 투자자들이 이 경남이나 이 창원 쪽에 이렇게 많이 몰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집값 담합을 하는 등 부동산 불법 행위도 활기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해 한 아파트에선 실거래가보다 1억 원을 낮춰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합동 단속반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가격 급등 지역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가지고 거기서 뭐 외진 거래라든지 그런 경우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런 가운데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작용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법인을 활용해 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당분간 법인 아파트 매수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급등세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단기적인 현상으로 경남의 주택시장은 장기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만큼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의 매매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때문에 실수요자를 위해선 취등록세나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를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역으로 확산되는 징후가 있자 경상남도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창원, 진주 등 최근 아파트 가격 변동이 큰 5개 시를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 15건을 적발했고 정밀 조사 대상 25건에 대해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유교 문화의 본산인 한국의 서원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9개의 서원 가운데 유일하게 경남에 있는 함양 남계서원은 높아진 서원의 위상에 맞게 교육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대학자 일두 정회창 선생을 기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계서원. 서원 앞쪽에는 강학과 교류 공간을, 뒤쪽에는 사당을 직선으로 배치한 전학 후묘의 서원 건축 유형을 대표합니다. 남계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에 이어 지난 1552년 명종 7년에 두 번째로 건립됐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방문객이 크게 늘었지만 그에 걸맞는 교육 홍보 시설이나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부족합니다. 그냥 막 와서 둘러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남계서원이 어떻다, 또 모셔온 일두 선생이 어떻다 하는 것도 조금은 그래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그게 예의인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아쉽다는 거죠. 남계서원은 경북의 소수, 도산, 병산서원 등 다른 서원보다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서원은 제양과 교육, 수양 등 3가지 기능이 있지만 남계서원은 1년에 2차례 제양 기능만 가능합니다. 함양군은 서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과 대학이나 연구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전주 한옥마을 형태와 비슷한 편의시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계서원 뒤편에 부지 정리를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 함으로 해서 이제 체험동과 또 남계서원과 우리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학과 서원이 연계해 성리학을 주제로 선비 문화를 조명하고 지역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세계문화유산 남계서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해 서부 경남의 정신문화의 중심지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며 약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5에서 20mm, 경남 남해안 지역은 5에서 4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와도 서늘한 날씨를 기대하긴 힘들겠습니다. 낮 기온 31도 내외를 보이며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서 실제 느껴지는 더위는 더 심하겠는데요. 꿉꿉한 날씨의 아침 기온도 평소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창원과 진주의 아침 최저 기온 24도, 낮 기온은 창원 29도, 진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교해 낮 기온이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5도, 김해 2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1도, 양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산청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9도,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차차 흐려져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김해공항의 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험한 이착륙 과정을 새 활주로 건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취재 결과 새 활주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위험합니다. 황재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기가 정면의 산을 거슬러 수직 상승합니다. 착륙 항공기는 산을 피해 큰 각도로 선회한 뒤 짧은 거리를 급하게 하강합니다. 이 위험한 착륙 과정은 2002년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됐습니다. 접근 과정에서 선회 지점을 놓쳐 산과 부딪혔습니다. 129명이 사망했지만 이 선회 착륙 방식은 아직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클링 어프로치를 하는 공항들과 비교를 해서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운 공항이에요. 김해공항은. 최종 경로를 맞추는 이 길이가 짧다는 거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이착륙 위험을 새 활주로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 국토부가 제시한 새 활주로의 이륙 절차입니다. 17km 지점 이후부터 상승각이 매우 커집니다. 평균 상승률 무려 11.4%, 표준치의 4배 가까운 가파른 상승입니다. 인천공항 같은 기준에 16,000까지 도달하는데 보통 6에서 8%, 그러니까 활주로 방향에 따라 다지면 6에서 8%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거의 2배니까. 착륙 절차는 더 심각합니다. 지상 5km에서 1.5km 고도까지 1분 만에 급강하해야 합니다. 하강률 무려 37%. 표준치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16,000에서 5,000, 11,000피트를 5마일 안에 줄인다는 건 이거 거의 불가능한데 이거는? 강하율을 계속 높게 내려야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마스터를 16,000으로 통과하고 거기서 원포로 내려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나.
못 내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무리한 접근 절차의 원인은 공군입니다. 민간 항공기와 항로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인데 수십 년째 풀리지 않는 김해공항의 난제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건설될 새 활주로가 안전 문제를 해소할 것처럼 주장하지만 국토부의 방안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가 은행 빚을 내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만 간신히 충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게 업계 하소연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1차 협력업체 도어 트림 등 내외장재를 제조하는 곳입니다. 해외 수출이 급감하면서 올 상반기 매출이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울산 공장을 비롯해 국내 9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지만 다행히 한 명의 인력 감축도 없었습니다. 은행에 빚을 내서 간신히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올 하반기에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은행 이자도 갚기 힘들 뿐더러 내년을 대비한 투자는 아예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생산해가지고 공급할 공급처가 없어 받아주지 않으니까 놀리면서 급여는 나가야 돼.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2차 협력업체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회사는 코로나19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은 지난 3월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후 조금씩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언제쯤 정상 회복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울산시와 일자리 지키기 1호 기업으로 협약을 맺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약속했습니다. 저희도 은행에 대출 내 갖고 어째도 이 위기는 무조건 하고 극복해야 되니까 한 명 열애 없이 끝까지 가겠다는 제 자신의 약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집계 결과 해외 완성차 공장들의 가동 중단 탓에 올 상반기 자동차 부품 수출이 28.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타격에 휘청이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고용을 유지해 나갈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국산 실크 활성화를 위해 진주시와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한국실크연구원의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서울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제20차 경남교육정책협의회가 오늘 오후 도교육청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전태일 3법 쟁취 입법 발의자 대회가 오늘 저녁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통영시 디지털 뉴딜 교육이 오늘 오후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에서 열립니다. 어제 경남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명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151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는 지난 14일 업무차 이라크를 다녀온 50대 남성과 지난 3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며 현재 양성 판정을 받고 마산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경남의 확진 환자는 151명이며 135명이 퇴원했고 16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경상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코로나19를 피해 자연 속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힐링 숙박 여행지 3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숙박 여행지는 김해 한옥체험관과 하동 올모스트 홈스테이, 산청 동이본가 등 가족 단위 소규모 숙박을 할 수 있는 팜스테이와 한옥스테이 등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올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1단계 드라이브스루 여행 13곳과 2단계 언택트 힐링 관광 18곳을 추천했고 이번에 3단계로 체류형 힐링 숙박 여행지를 선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올해 통영과 거제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시군이 선정돼 2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은 교통, 방제 등 분야별 정보 시스템을 연계한 지능형 도시 기반 시스템으로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6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경남에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이 진행됐거나 되고 있는 지자체는 이번 4개 시군을 포함해 모두 10곳에 이릅니다.
전라남도가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에 서울과 지리산을 잇는 신규 버스 노선 허가에 대해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신규 버스 노선은 경상남도가 요청한 것으로 기존 서울과 지리산 백무동을 잇는 버스 노선 중 하루 한 차례에 한해 서울에서 출발해 지리산 성삼재까지 연장 운행을 하는 노선입니다. 전라남도와 구례시는 노선 조정 당시 지리산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장에 강성윤 전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강 원장은 앞으로 3년 동안 경제진흥원을 이끌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경남의 경제와 산업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경남농협은 NC다이노스와 농촌발전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홈경기 전광판을 통해 경남 지역 농축산물과 팜스테이 마을 10곳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팜스테이 마을 방문객은 추후 프로야구 관중 입장이 허용됐을 때 NC다이노스 홈경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NC다이노스 경기를 관람한 팬들은 경기장 티켓을 지참하고 팜스테이를 방문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 직원 성과급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LH노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하고 대체 지급되는 온누리 상품권 20억 원 상당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으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등을 올린 40대 3명에게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부는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넘겨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2만여 차례에 걸쳐 음란물과 웹툰을 올리고 광고비 명목으로 7억 4천만 원의 범죄이익을 올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줬다며 판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어선 475척 상대 특별점검을 실시해 76척의 불법 증개축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어선별로는 9.77톤의 연안어선이 전체 75%로 가장 많았고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 중축이 77.6%를 차지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신속한 재난 현장 출동을 위해 김해시에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호 시스템은 긴급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녹색 신호로 전환되며 김해시 전하동 10개 교차로 2.4km 구간에 구축돼 긴급 차량 출동 시 통과 시간이 46%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소방본부는 김해시 우선 신호 시스템 효과 등을 분석해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합천군은 삼가의 가야고분군에서 발굴한 긴목 항아리 안에서 발견된 동물의 뼈가 상어의 척추뼈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대성동의 가야고분에선 상어 이빨로 만든 화살촉이 확인됐고 신라권의 고분에선 상어뼈가 나온 적이 있지만 경남 내륙의 가야고분에서 상어뼈가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